수년간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와 이곳이 러시아와 나토의 미래 전쟁에서 얼마나 유용할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이 월경지가 폴란드와 발트 3국 사이에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나토가 칼리닝그라드를 금방 점령할 수 있어 미래 분쟁에서 이 지역이 쓸모없다고 주장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논쟁을 끝내기 위해 충격적인 것을 그 월경지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칼리닝그라드 관련 러시아의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가 전쟁을 하면 유럽 대부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유나이티드 24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러시아 문서 대규모 유출로 모스크바가 1000개의 새로운 이스칸다르 탄도미사일을 건설 중임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속도로 이 미사일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거리가 1000km, 즉 621마일에 달하며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에 이 미사일들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오슬로와 함부르크 같은 주요 유럽 도시들을 겨냥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칼리닝그라드는 전쟁 초기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의 어떤 계획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유출된 문서들은 다음 사실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내에서 9M7232로 불리는 이스칸다르 미사일의 현대화 버전이 실험 단계를 마치고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작전이 이 신형 이스칸다르 생산 증거를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24미디어는 증거가 될 유출 문서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 중 2개는 미사일과 관련된 재정 기록으로 둘 다 러시아가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M7232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고 구매 부품들이 이 미사일 생산에만 사용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출 문서에는 이스칸다르 1000 자율 관성 유도 시스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험보다 제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미사일과 유도 시스템 모두 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칸다르 1000은 이제 이론적 무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준비가 됐다고 믿으며 유출 정보는 새 미사일이 양산에 들어갔다고 보여줍니다. 가장 나쁜 점은 이 문서들이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많은 부품들이 러시아 내에서나 동맹국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품들은 서방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제재가 러시아가 유럽은 물론 우크라이나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점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먼저 이스칸데르 1000에 집중해 봅시다. 러시아는 수년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생산해왔고 이는 유럽에 대한 주요 미사일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1000은 이미 위험한 무기의 업그레이드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나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소문은 2025년 1월 인도의 라크샤와 에베다 매체가 러시아 신형 무기 계획을 보도하며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칸데르 1000의 사거리가 1000km일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신형 미사일이 최대 1300km, 약 807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소 사거리 기준으로도 이스칸데르 1000은 이스칸데르 M보다 2배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거리 증가 원인은 러시아가 미사일 추진 기술을 개선했기 때문이며 연료 용량 최대 15 증가와 새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언급된 유도 시스템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1000 계획 초기 분석에서 다뤄졌으며 이 시스템으로 미사일은 목표에서 약 5m, 164피트 이내 정확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락샤와 에베다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집속탄이나 고폭 파편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약 350kg, 771파운드입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탄두 탑재 능력이 최대 700kg 약 1543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매우 빠르며 초속 3100m, 즉 마하 9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칸데르 1000 이 나토가 방어하기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임을 의미합니다. 12월 이후 유나이티드 24미디어는 러시아 신형 미사일 정보를 적게 공유합니다. 그들은 원래의 이스칸데르가 초속 2600m, 즉 마하 7.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이스칸데르 1000의 기준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락샤와 에베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매체는 신형 이스칸데르 1000과 기존 모델을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시로 서로 다른 모델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이 우려됩니다. 러시아 소식통의 일부 오픈소스 정보에 따르면 이 매체는 나토가 그 문제에 대해 특히 우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이스칸데르를 발사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적절한 방공 준비에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방어 체계가 준비될 때쯤이면 설령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도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은 이미 목표물을 타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개 자료들은 나토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강조하며 나토 회원국들이 작전 후방 전체에 걸쳐 모든 이스칸데르 발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대응은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러시아가 나토의 항공기와 방어 체계를 파악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천에 맞서기 위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원래 이스칸데르를 발사합니다. 나토 대응으로 이스칸데르 천 방어 위치를 파악한 뒤 새 미사일로 우회하거나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지난 1월 이스칸데르 천 성능 초기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락샤와 에베다의 많은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이 매체는 미사일이 개발 중이라는 첫 번째 징후가 2024년 5월 러시아의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 시험장 78 주년 기념일에 나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사일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 따르면 러시아 소식통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 탄도미사일을 최대한 칼리닝그라드에 배치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유출 문서는 확인하지 않지만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도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신형 미사일 목표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유로 나토의 큰 문제입니다. 이 미사일이 러시아 월경지에 배치되면 집단 방위기구 주요 도시 일부가 이스칸다르 천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오슬로와 함부르크 같은 도시들을 언급했는데 그중 오슬로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나 본토 어디에 이스칸다르 천을 배치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새 미사일 사정거리 내 잠재적 표적은 매우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칼리닝그라드가 목표지라는 추측이 그렇게나 무성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가 이스칸다 천의 목적지가 맞다면 폴란드 전역이 즉시 위험에 놓입니다. 새로운 미사일은 독일 대부분과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덴마크의 해협이 위협받게 되고 수도 코펜하겐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은 계속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된 수천 기의 이스칸다 미사일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전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네덜란드 일부, 몰도바, 루마니아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 이스칸다 미사일도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면서 칼리닝그라드는 중앙 및 동유럽 거의 전역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공격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때 나토가 방어에 의존할 전체 측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칸다르 초기 버전 위력을 경험한 우크라이나도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미사일 계획에 우려하고 있지만 영상에서 언급한 또 다른 문제에는 분노할 것입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제작하는데 서방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부품들을 거의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가 존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서방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쓰인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미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15월 5일 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 549발로 합동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부터 이런 합동 공격을 더 강화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미사일과 드론에 10만 개 이상의 외국산 부품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재가 러시아 무기 제작을 막는데 효과 없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부품은 중국 등 예상 가능한 국가에서 오지만 많은 부품이 러시아 제재국에서 들어옵니다. 젤렌스키 웹사이트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등 여러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공한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문제로 분노했고 10월에 이렇게 말했다. 모든 러시아 미사일과 모든 러시아 공격 드론에는 여전히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와 가까운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로 공급되고 있는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전면전 4년차에 누군가가 중요한 부품 유입 차단 방법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서방 기업들이 여전히 부품을 러시아에 팔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제재만으로 러시아가 이스칸다천 같은 무기 제조를 막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이 제조에 직접 참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문서를 유출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HU는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구 M723 미사일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국가 계약의 주요 집행자는 러시아 엔지니어링 설계국입니다. HU는 미사일 생산이 보트키노 공장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제재 연합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으며 대부분의 다른 부품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이스칸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로 공장들은 막히지 않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칸다르 천 생산에 관여하는 많은 기업들은 제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유는 미사일 제작에 관여하는 49개의 기업을 확인했으며 그중 13곳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모로조프 공장은 모든 이스칸다르 미사일용 고체 추진 장치를 생산합니다. 이스칸다르의 플랫폼 프리 관성 항법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속도계 제조업체 역시 지금까지 제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PSB 테크놀로지와 판테츠 모두 러시아 이스칸다르 미사일용 보드 키트를 생산합니다. 더 많은 업체도 있지만 요점은 같습니다. 이스칸다르 천, 이 유럽 대부분을 위협하며 특히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될 경우 이런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실패로 인해 이 미사일 생산에 관여한 제조업체들은 아예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푸틴이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이스칸다르 천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재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8월 러시아가 540대 드론 8발의 탄도미사일 37, 종 미사일로 공습하자 그는 새로운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외교의 기회의 창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 군대를 자금 지원하는 모든 이들과 모스크바 자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공습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금융 권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은행 및 에너지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의 감정은 푸틴의 특별 군사 작전을 지원한 모든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월 21일경 러시아에 더 강한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힌두지는 젤렌스키가 미국이 푸틴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지도자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외교적으로 끝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젤렌스키는 할 수 있는 한 외교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는 범위나 실행 면에서 모두 러시아가 원하는 일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가 이스칸다천 같은 신형 미사일 부품을 계속 판매하려 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유럽도 이런 제재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안보위원회에서 분석,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올레나 유르첸코 국장의 말입니다. 유르첸코는 유럽연합에 대해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유르첸코는 먼저 EU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제재 속도는 느리고 한 번에 평균 5, 7가의 기업만 제재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우회 기업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제재 패키지는 이스칸다르 천 생산을 막기에 충분히 광범위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EU가 12월 22일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재를 계속 연장하고 있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디언이 12월 21일 기사에서 밝혔듯이 실행력도 범위만큼이나 부족합니다. 기사는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사용한 그림자 선단 선박들이 규모와 범위가 모두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음지 선박들을 막기 위한 군사적 노력은 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을 초래합니다. 조치를 안 하면 선박들은 계속 운송하며 화물에 서방 부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부품들은 제조국가에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러시아는 중개인을 통해 대신 부품을 구매하게 하고 비록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의 이익이 될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 준수 검사를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 제재 집행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스칸다 천에 참여한 기업 4분의 1 이상이 여전히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중적입니다. 서방 제재 때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회책을 찾는 듯합니다.
이스칸다천은 제재가 러시아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지 못한 수많은 실패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실패가 유럽을 다시 괴롭힙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이스칸다천 미사일 배치를 위해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될 곳은 칼리닝그라드만이 아닙니다. 이 미사일들의 등장은 푸틴에게 평화 협상에서 또 다른 협상 카드를 쥐어줍니다. 또한 러시아가 벨라루스, 북한, 이란 등 동맹국에 이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로 인해 유럽 문제가 전 세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 오레슈니크가 자국에 이미 배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이스칸다천 미사일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관련해서는 나토와 유럽, 특히 유럽이 이제 관리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칸다천이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되면 푸틴은 취약했던 외딴 영토를 중대한 위협으로 바꿉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이미 그런 위치였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사볼키 갭을 통해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육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트 3국 이 나토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수천 발이 그 갭의 병력을 공격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 발트 3국이 빠르게 함락돼 나토가 방어선 최전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크리스토퍼 도너휴 장군은 나토가 러시아 월경지를 신속히 무력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밀리터니는 도너휴 장군의 주장이라 보도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신속 파괴는 나토 동유럽 전략의 일부입니다. 또한 이는 클라우드 기술 기반 표준화된 시스템과 조정된 솔루션으로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무엇을 포함하든 이스칸데르 천역기가 투입된다면 여전히 효과가 있을까요? 도나휴가 계획 존재만 언급했지만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아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푸틴은 칼리닝그라드 관련 발언을 강화하며 이 지역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11월 러시아는 나토가 칼리닝그라드 봉쇄를 시사하는 훈련을 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푸틴은 봉쇄 비난과 관련해 직접 위협을 했습니다. 연례 질의응답에서 칼리닝그라드 공격 가능성 질문에 러시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가해지면 우리는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말이죠. 그게 허세일까요? 아니면 푸틴이 나토 관심을 칼리닝그라드에서 돌리려는 걸까요? 그러면 러시아가 새로 만든 이스칸데르천을 외곽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나토는 이제 이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하며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이 유럽 대부분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비관론자들은 이스칸데르천의 등장을 세계 3차 대전 임박 근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그들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저희 분석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전문가는 세계가 새 세계 대전 직전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칼리닝그라드를 나토와 유럽 위협으로 활용하는 러시아의 최근 시도를 다루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